돈은 돈대로 쓰면서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방법을 알려드리고 조금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어쨌든 상품화돼서 빨리 나갈 텐데, 그냥 모르고 공사 다 끝났다고 해서 가보면 야, 이렇게 이런 집인데 나갈까? 오늘 진짜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사실 소개하고 싶지 않아요. 속마음은. 왜냐면 우리 리치스쿨 졸업생분들 챙기기에도 워낙 바쁘신 분이어가지고 소개하기가 조금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사장님께서 흔쾌히 한번 말씀드리겠다. 이 동네 지금 우리가 인천 서구 검암동에 나와 있는데 이 일대 분위기라든지 이런 거 시청자분들께, 구독자분들께 알려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해서 저희가 검암동에 있는 OK 공인중개사에 와 있습니다. 저희와 이제 긴밀한 어떤 관계를 갖고 있고, 저희 교육생분들 물건도 실제로 많이 매도를 해주셨고 상담도 잘 해주고 계셔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대표로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OK 부동산의 오주형 부장이라고 합니다. 인천 서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서구 쪽에 뭐 번지수만 얘기하면 바로 어디 빌라인지 바로 나오실 정도로 경력이 정말 많으시고, 서구가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태어났을 때부터. 아니, 원래는 서울인데 제가 여기 2009년도 택지가 처음 이제 막 시작할 때부터 이제 컨설팅 분양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처음에 여기 있는 집들이 다 이제 분양할 때 건축주들 사장님이랑 뭐 막 분양하면서 땅 사고 팔 때부터 이제 처음 들어왔으니까, 아무래도 컨설팅 할 때는 집들의 막 도면도 보고 막 공부를 많이 하니까 많이 기억에 남고, 그러고 이제 계속 돌고 전월세도 하고 뭐 매매도 계속 나오고 하니까, 이쪽 서구 택지 쪽은 웬만한 데는 제가 그냥 다. 시청자분들이 빌라 하면은 일단 거래가 안 된다, 그리고 가격을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우리 부장님께서는 딱 보면은 얼마인지 판단이 되시고, 그렇죠. 그리고 빌라를 전문적으로 하고 계시니까 처음 빌라 접근하시는 분들이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24평, 26평, 32평 뭐 그렇게 평형대가 딱 정해져 있지만, 빌라 같은 경우는 뭐 8평부터 30평 복층 평형대들이 원체 다양하고, 구조도 뭐 방 2개, 원룸부터 시작해서 복층에 방 6개 때까지 다양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외관에 배치를 보고도 몇 평형대 같구나 뭐 딱 느낌이 딱 오는데, 빌라 같은 경우는 아무리 봐도 안에 구조를 뭐 진짜 실질적으로 서구청에 도면을 좀 이렇게 열람해서 본다거나, 뭐 아니면 경매 뭐 이렇게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도면이 간단하게 나오지만 그래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자랑 한마디만 하자면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웬만한 여기 빌라들 사진이 다 있고, 실질적으로는 뭐 제 머릿속에 어지간한 게 다 있으니까 와서 그냥 편하게 물어보시면 뭐 사진도 같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제가 얘기해서 운 좋으면 또 뭐 사시는 집을 가서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는 어렵지만 편하게 풀 수가 있다는 게 좀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개사님이 하시는 것 일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 게, 많은 사람들이 빌라를 모르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빌라 중개만 하고 수수료 받아가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진짜 하시는 일이 그 각종 민원부터 누수 생기면 바로 여기에 전화하시고, 지금도 그 누수 통화를 계속 하고 있는. 빌라들은 또 누수에 취약하니까 막 연락도 많이 받으시고, 물건 낙찰받고 뭐 점유자 만나서 뭐 얘기하는 것도 일부, 다는 아니지만 도와주시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물건 어떻게 인테리어 하면은 잘 팔릴지 그런 상담도 해주고 계시고, 빌라를 매수하시는 분들이 100만 원, 200만 원에 되게 예민하시잖아요. 각종 막 그런 중재 역할, 그러니까 하시는 일이 정말 많아서 저는 뭐 수수료를 더 챙겨드리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좀 어필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빌라를 매매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고가 들어가는지. 그렇게 막 노고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해야 팔릴 것 같으니까. 왜 그러면 이제 모르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돈은 돈대로 쓰면서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너무 좀 안타깝고, 이게 방법을 알려드리고 조금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어쨌든 상품화돼서 빨리 나갈 텐데, 그냥 모르고 다 이전하고 공사 다 끝났다고 해서 가보면 야, 이렇게 이런 집인데 나갈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뭐 그렇게 하고 이제 오셔서, 그럼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냐? 뭐 한 300-400 들어갔대. 야, 그럼 한 100-200 더 보태서 완벽하게 좀 해놓지. 근데 그렇게 그 업체가 와서 공사했는데, 다른 업체가 또 공사를 하면 공사비가 더블로 들어가니까, 그럴 바에는 제가 견적을 봐드리는 거지. 그럼 제가 이제 견적을 봐드리면 세부 내용에 뭐뭐뭐뭐뭐 하라고, 뭐 도기 바꾸고 LED 등 바꾸고 도배하고 뭐 세부 내역을 다 적어드려서 견적 비교할 수 있게끔, 대신에 제가 그 견적서에 내용
들어간 거는 다 하시라고 넣어드리는 거죠. 다른 데서 하더라도. 그렇죠. 다른 데서 하더라도 요거까지만 해야 어느 정도 상품화 된다. 근데 이게 사람이 그래요.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은 되게 디테일하게 보거든요. 내가 이거를 1억 얼마 주고 전 재산을 투자해서 집을 사는 건데 뭐 하다 하는데 이거 안 돼. 그럼 사장님 막 다 이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손님은 이 집에 대한 약간 떨어지는 거죠. 하고 싶은 마음이. 그럴 바에는 아예 그냥 아무 소리 못하게 완벽하게 해놓으면 뭐 매수 입장에서는 그럼 사장님 이거 좀 이렇게 계약을 하고 싶다라고 표현이 나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한점만 보이면 누가 그 집을 계약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낙찰 받으신 분도 집을 안 팔아봤고 인테리어 하시는 분도 파는 집에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이런 이제 매도 전문가분이 한번 봐주셔야지 적절한 면적과 딱 해야 될 부분만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이중으로 돈 들어가는 것보다는 제가 견적을 본 업체를 절대 하라는 말은 항상 드려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거 여기다 해야 돼요? 아니요. 뭐 순고를 알아보시든 어떤 업체를 알아보시든 단돈 10,000원이라도 더 싼 데 하시라고. 대신에 참고해서 제가 공사할 때도 그래서 왔다 갔다 해봅니다. 다른 업체가 하더라도. 아니 산 이거 뭐 이거 좀 빠졌으니까 주인분한테 얘기해서 좀 체크 좀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오셔서 편하게. 저가 빌라라서 인테리어가 좀 더 중요한 걸까요? 예를 들어 청라에 50평짜리 아파트 풀 인테리어 공사하는데 뭐 1억 5천 뭐 명품으로 뭐 하고 뭐 화장실 하고 뭐 하는데 솔직히 빌라 같은 경우는 대충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으로 쓸 수 있게는 해주면 됩니다. 대신에 쓸 수 있으면서 조금 깨끗하게 와웅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봤을 때 보기 좋은 쪽이 뭐 그렇다 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쓸 수 있게 뭐 예를 들어 인터폰이 안 되는데 이거를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전화해서 기사가 방문해서 하더라도 한 20만 원 초반이면 싹 갈아주거든요. 그런 거 조금 센스 있게 좀 신경을 써줬다라는 게 이제 표현이 되면은 매수하시는 입장도 주인이 어느 정도 신경을 써서 인테리어 공사를 좀 해놨구나. 그리고 다음으로는 매수가 들어갈 때 특별히 비용이 들어갈 게 없잖아요. 그냥 바로 짐을 드릴 수 있게 해놨으니까 요새는 가격이 싸다고 해서 내가 공사해서 들어가는 그런 마인드보다는 직접 돼 있는 거를 그냥 편하게 들어가려고 편한 거 다 요새는 편하게 하려고 하죠. 가격이 좀 비싸도 그냥 돼 있는 거. 많이 비싸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조금 가격이 한 뭐 진짜 그 공사 비용만큼 올라가더라도 그냥 돼 있는 거를 요새는 원하더라고요. 여기가 보통 이제 2010년 이후에 지어진 빌라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샤시까지 하는 경우는 없죠, 인테리어 할 때.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없죠. 그래서 우리 보시는 분들이 이제 낙찰을 받고 뭐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 얘기를 하는데 보통 저는 이제 공실 상태로 인테리어 깨끗하게 하는 건 기본이다 하는데 어떠신 것 같아요? 좀 예를 들어 집 공사하는 걸로 따지자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주방이 제일 깨끗해야 되고요. 그 다음 욕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부님들은 기본적으로 싱크대 문 먼저 열어보고 그죠? 그러면 뭐 싱크대 교체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필름지 작업이나 상판이 좀 지저분하면 상판을 좀 밀어내 가지고 좀 깨끗하게 좀 만들어 놓은 뭐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이죠. 샤워 부스나 샤워기나 타일을 다 갈아엎으라고 말씀은 안 드려요. 대신에 액세서리 같은 것만 해도 반짝반짝해도 화장실 느낌이 확 틀리거든요. 세면대 하나 바꿔줘도 그 화장실의 분위기가 틀려집니다. 또 그렇고 막 그런 옛날 거보다 사각으로 약간 볼 이렇게 사각 이렇게 호텔식으로 얼마 차이 안 나거든요. 그거 한 번만 바꿔주고 요 수전 손잡이 이쁜 걸로 딱 바꿔줬는데 화장실에서는 더 이상 뭐 꼬투리를 잡을 일이 없는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요거 좀 교체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 건 진짜 가서 봐야겠네요. 그럼요. 상태가 어떤지. 네. 근데 그런 디테일한 2, 30만 원 교체함으로 해서 느낌이 많이 틀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자들은 소파 공간이나 거실을 이제 보게 되겠죠. 방이야 뭐 방에 뭐가 없잖아요. 도배 바닥만 깔려 있으면 되는데 순서가 그런 것 같아요. 싱크대, 욕실, 그다음 거실. 그런 공간들이 어떻게 마감이 뭐 디테일하게 뭐 걸레바지 하나 하고 바닥을 깔았는데 실리콘으로 마감을 깔끔하게 처리를 하는 거랑 그냥 뭐 이렇게 잘라가지고 찍 그냥 마감하는 거랑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제가 항상 공사할 때 이런 거 좀 신경 써서 마감만 꼬투리 거 없이 마감을 해라. 그래서 업체 선정도 중요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인테리어적인 관점이었고 뭔가 빌라 자체 뭐 위치라든지 가격, 매매가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팔리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입찰하시는 분들도 실거래 신고를 들어가서 어느 지역이 많이 팔리고 어느 지역이 몇 월 달에 실거래가가 몇 개가 찍혔는지도 다 아마 확인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실질적으로 뭐 검암동이 그래도 순위로 따지면 1순위고 서구에서. 네. 미추홀구도 저희 많이 팔던데 미추홀구 쪽이랑은 비교가 좀 어렵긴 하죠. 근데 미추홀구는
자체 집이 많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우리처럼 이런 4, 5층 건물이 아니라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랑 막 주택이랑 막 섞여 있는 그런 막 15층짜리 막 그런 건물이니까 한 동에 막 세대수가 100세대 막 80세대 그러버리니까 세대수로 따지면 아무래도 미추홀을 따라갈 수는 없죠. 우리는 보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5층까지밖에 허가가 안 납니다. 2010년 전까지는 4층까지였어요. 근데 여기가 그 이후로 5층까지 올려준 거예요. 그래서 2008년, 9년, 10년 그때 그건 4층 건물이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는 5층까지 올릴 수 있게 바뀌었죠. 거주 제한을 좀 풀어줬죠. 여기가 그리고 이렇게 비행기랑 뭐 이렇게 다니는 라인이라서 그렇게 건물을 높게 짓지는 못한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치면 엄청 거래가 많은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빌라 이렇게 있는 동네에서는 그래도 거래가 예전만큼은 못해. 예전에는 더 활발했죠. 근데 그래도 거래량이 굉장히 많은 동네입니다. 경매로 받으시는 분들을 공실 상태로 내놓을 텐데 거기서 이제 어쨌든 가격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되겠죠? 빌라는 가격이죠. 뭐 솔직히 범암만 보면은 범암 내에서는 위치가 크게 뭐 그렇다고 지하철역에 가까이 붙어 있는다고 해서 금액이 뭐 2억이고 떨어져 있다고 해서 1억 5천이고 그렇게 될 수는 없거든요. 어차피 뭐 다 같은 동네라서. 그리고 검암역 앞에는 이 지역 특성상 그렇게 딱 사거리에 지하철역이 있는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검암역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역 주변에는 기본적으로 뭐 아파트들이 포진해 있고 그다음 상가가 또 포진해 있고 그 다음 빌라인데 거리상으로 따지자고 하면은 여기서 여기 가나 저기서 저기 가나 어떤 분들은 우리 사무실 라인에서 벗어나면 도보권이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검암역 기준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는 검바위역도 있고 뭐 검암역도 있다라고 브리핑을 하는데 서울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검바위역이 바로 앞에 있는데 검바위역에서 검암역 환승해서 또 그렇게 가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바로 검암역 가서 타고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브리핑을 하는 거죠. 여기 옆에 한번 가시자. 가격도 괜찮고 트여있고 올수리 된 집 있다. 가격도 괜찮아요. 그러면 뭐 어차피 뭐 진짜 한 블럭이면 도보 뭐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인데 그렇게 브리핑해서 다니면은 여기서 그리고 검암에서 당화도 가고 마전도 가고 손님 모시고 다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매 받으시는 분들은 저희 실장님이 계셔서 경락자금 대출 뭐 80, 90까지 받는데 신탁 대출도 받고 근데 이제 매수자분들의 대출이 걱정이거든요. 신탁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매수했을 때 뭐 꺼려지는 은행에서 막 거절을 한다든지 매수자분들 대출도 근데 연결을 해주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야 우리가 일을 하기 편하거든요. 피드백을 빨리빨리 받아야 되는데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KB 시세가 딱딱 나와 있다 보니까 KB 시세의 몇 프로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빌라 같은 경우는 KB 시세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가 대비해서 몇 프로예요. 실질적으로 손님들이 계약서를 들고 예를 들어 뭐 국민은행 서구청 지점을 가 담보대출을 좀 받으려고요. 대본에 처음 물어보는 거예요. 아파트예요? 빌라예요? 빌라예요. 저희는 빌라 대출 안 아예 취급을 안 하는 지점도 엄청 많아. 부실이 많으니까 리스크를 떠안기 싫으니까 그냥 우리는 아파트만 해도 우리 이 지점의 할당량을 다 대출이 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맡겨놓으면 그 손님은 이거 대출 안 된다니까 계약 못 하잖아요. 계약할게요 라고 나오니까 아예 우리가 대출금 계산기로 계산 다 해드리고 대출 상담사랑 통화를 해서 여기서 자석을 시켜요. 오셔가지고 대출 상담사가 와서 상담사님 돼 안 돼? 나 딱 집어 물어볼 수 있잖아. 돼요 하세요. 그러면 확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빌라는 은행들이 좋아하질 않아. 뭐 예를 들어 1억 5천짜리인데 감정가가 1억인데 거기서 70% 7천밖에 안 나와요. 7천밖에 안 나오고 8천만 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1억 5천짜리 사는데 아니 그런 일도 있었어요. 경매 낙찰가의 70%를 때리는 데가 있었다니까. 근데 내가 낙찰가의 매매가 올려서 하는데 그럼 담보 비율이 50%밖에 안 되는 거야. 그걸 뚫어주셨잖아요. 그 아시는 분께서. 그렇죠. 특히나 경매 낙찰 받은 집, 신탁 등기 돼 있는 집, 그게 이제 낙찰 받고 신탁 등기로 집을 딱 그렇게 나와 있으면 일반 은행 가면은 등기부등본을 보고 낙찰돼 있는데 뭐 그럼 빌라니까 안 해줘요라고 거의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고 만약에 조금 뭐 이렇게 좀 해서 얘기해도 그럼 낙찰가의 또 1금융은 60% 솔직히 힘들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맥스를 받아서 1억 받아서 원리금 균등 상환해서 한 5, 60만 원 나오게끔 계산을 해서 움직이면은 내가 뭐 시중에 한 4천 들어가고 그렇게 계산을 하고 오시는데 은행에서 그렇게 해버리면 그래서 아예 그냥 계약서를 쓰면서 계약서를 쓰기 전에 제가 은행 상담사랑 3시 앉아서 통화를 다 시켜줍니다. 그리고 바로 신용점수 확인하고 대출 있냐 없냐 정확하게 확인하고 거기서 그럼 데이터 표가 있잖아요. 거기 안에 들어와서 점수가 안에 들어오면 오케이가 되면 그때 계약서 해야지. 공인중개사분이 원래 해주시는 거예요? 대출 그런 것까지?
우리가 관여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계약을 유지하고 잔금을 하기 위해서는 대출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네가 알아서 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빌라는 원체 다 감정도 틀리고 선호하는 지점들이 틀리고 금리도 다 틀리고 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해야 좀 편해요. 말이 중개사님이지 진짜 모든 걸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오늘 끼고 내가 막 땀 끼고 왔는데 아버님이 이거 중개하나 하고 고생하네 이거 뭐 그러면서 막 근데 뭐 어쩌고 해야지 뭐 안 그러면 계속 전화 오는데 언제 해줘요? 어떻게 됐어요? 저희가 오늘 이제 촬영 온 취지는 사실 촬영을 이 동네 안 했었어요. 우리 수강생분들이 워낙 많이 하고 계시고 영상에 나가면 다른 경쟁자들이 또 유입이 되니까 용기 내서 저희가 촬영을 왔고 우리 부장님께서도 흔쾌히 이렇게 촬영을 해서 좋은 말씀 많이 나눠주셔가지고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연락 많이 오실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수강생분들이 많이 연락 오신다고 들었어요. 진짜 많이 올 때는 한 20통도 근데 뭐 그래도 제가 또 일이다 보니까 만약에 사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차단이죠. 네. 근데 아무래도 저도 생계고 일이다 보니까 힘들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차별화는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저희 교육생들. 좀 더 예. 당연히 우리 관계가 있으니까 좀 저는 항상 우리 그냥 가족처럼 편하게 오세요. 진짜 내가 막 손님 보고 막 우리가 계약이 막 있는데도 앉아가지고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내가 좀 한가할 때는 오시면 이렇게 지금 경장님이랑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전 얘기를 해줍니다. 그냥. 너무 좋습니다. 오늘 너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 감사했고